네, 참사마다 반복되는 가짜 뉴스와 모욕적인 댓글, 왜곡 보도 등이 유가족 마음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은 물론 향후 사고 책임 주체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지원에 나선 분들이 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의 변호사들입니다. 자, 이들이 꾸린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철 변호사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 지원단이 꽤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눠져 있는 겁니까? 네, 크게 5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현장에서 유족분들 법률 상담을 지원한 법률 상담팀이 있고요. 네. 또 유족 대표단들이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을 지원해야 될 상주팀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외에도 뭐 법률 검토가 좀 깊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검토팀이 가동되고 있고요. 또 뭐 요즘 문제되고 있는 그 유족 대표나 유족들에 대해서 비방이나 뭐 근거 없는 허위 이런 사실들을 유포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고 있는 왜곡 대응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외에도 언론을 상대로 할 때 유족 대표들께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브리핑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법률 문제가 없게끔 검토해드리는 언론 대응팀이 있고요. 예. 또 가장 시간이 지나면 더 중요해질 이 사건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수집하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진상조사팀이 있습니다. 뭐 그 입체적으로 거의 전방위 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그 무안국제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변호사분들 한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6분이 상주를 하고 계시고요. 예. 네, 이 6분은 뭐 2명은 거의 뭐 아침부터 뭐 밤까지 거의 상주를 하고 계시고 예. 나머지 4분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간사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건 뭐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현재는 유가족께서 이렇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해 인도 절차입니다. 장례를 치르셔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항공기 사고의 특성상 이 유해 인도 절차가 그렇게 뭐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예, 지금 굉장히 속도를 어제부터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요. 이제 장례 이후에 본인들이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챙겨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요. 지금 그 언론 대응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언론 보도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왜곡 대응팀에서 예. 이런 기사들이나 뭐 유튜버들 또는 댓글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항상 세월호 참사 때나 이태원 참사 때도 이런 양상을 보이던데 네. 일단은 유가족 대표들에 대한 비방으로 시작을 해서 일반 유가족들에게까지 이런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확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수일 내로 고소고발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며칠 내로 그럼 1차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이런 뭐 그 허위나 비방을 접한 유족분들의 마음이 정말 엄청 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얘기는 좀 나눠보셨어요? 이 사실 그 유가족 대표들께서도 현장 상황이 너무 긴급히 돌아가다 보니까 본인들에 대한 무슨 이런 허위 사실이나 비방이 돌아다니지를 모르고 계셨었어요. 아, 예. 그런데 일반 유가족께서 대표단 찾아와서 아니 이런 글들이 돌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신 것 같고요. 물론 저희들은 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기사들이나 기사는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튜버들이나 댓글, SNS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응 혹여라도 유가족 대표들과 유가족들 사이에 이간질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이 잘못 유포가 되면. 그래서 유가족 대표에 대한 허위 비방은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어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유가족 측이 공항 벽면에 재난보도준칙 준수 요청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문서를 이제 붙여놨잖아요. 어떻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 느낌은 비교적 취재를 하시는 기자님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최대한 유가족들의 요청을 반영하려고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다만 뭐 중간중간
사실이 아닌 기사가 보도되거나 뭐 사진이 혹여라도 뭐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네네네. 예, 기자님들께 요청을 드리면 최대한 빨리 그걸 반영하셔서 네.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다만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희생자분들이 이제 속속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유가족 동의를 받지 않고 취재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하신다거나 할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유가족들께서 호소를 하셔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듭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기자들도 있지만 또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아, 사실은 이제 다행인 것은 현장 그 공항 현장에서는 네. 이 분위기 때문인지 유튜버들이 뭐 아주 무슨 뭐 자연스럽게 무슨 활동들을 막 하고 선을 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주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가족들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거고 네. 경찰이나 그 각종 그 정부 기관에서 나와 있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상주하고 계시고 유가족들을 돕고 계셔서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통제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면 네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유가족과 정부 간의 소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한 3일, 4일 정도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요. 예. 회의는 아주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 공유는 대표단에게 그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했었는데 대표단이 활동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 조언도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도 정부 쪽에서도 어떻게 무엇을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요령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토부 장관이나 각종 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들께서 직접 와서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원분들께서 오셔서 바로바로 설명을 좀 해주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주항공의 모해산 애경그룹 이 애경그룹이 지금 김앤장의 법률 자문을 맡겼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이러면 앞으로 만약에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치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내다보세요? 일단은 저희도 그 소식을 접했는데요. 예. 일단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 유가족의 입장을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네. 일단 이후에 이제 일어날 법률적인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들과 왈가왈부할 문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후에 이제 지금 뭐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고가 뭐 인재였는지 또는 그 시설물 관리에 잘못된 설치의 문제였는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도 뭐 제주항공이나 또는 어찌 보면 또 국가가 잘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문제들은 구상을 해서 그 두 주체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지 이거를 유가족에게 전가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은 뭐 국민들도 용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좀 더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의 박철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